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참 매주 한 주의 시작은 참 산뜻하게 기분 좋게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3월은 안 그랬던 월요일이 태반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만 되면 주말 사이에 켜켜이 쌓여있는 대내부 악재들이 온갖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그냥 끌어내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은 전약 후강 굳이 얘기하자면 약했긴 약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덜 약한 채로 마무리가 돼서 그건 좀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또 마무리를 짓는 그런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연속이었던 3월, 그의 이제 끝자락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주간이 되죠. 이란 전쟁 여전하고 그로 인해서 고유가 고환율 여전한 가운데 시장은 계속 아랫방향으로 끌어당겨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실적 시즌이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4월을 코앞에 두고 시장은 또 한 번 눌림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양지수 모두 좀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도요. 자, 코스피부터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까요? 장 초반에는 5% 가까이 오늘 밀렸었죠.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한때 1920원 선마저도 원달러가 그 위로 올라서 버리는 흐름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외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에 또 외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는 시장이 이어지고요. 코스피는 5,277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도 양봉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테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 1,107포인트로 그래도 코스피가 엄청 내려오고 있는 차트라면 코스닥은 그래도 좀 옆으로 기는 듯하죠. 이렇게 또 보니까요. 네, 어쨌거나 3% 정도의 조정으로 오늘 월요일을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반도체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한국 시장을 파는데 삼전닉스 안 빠질 수가 없죠. 많이 올랐고 그래서 또 많이 밀리는 것도 있고 지난주 나왔었던 터보퀀트에 대한 우려감, 구글사의 이런 것들도 반영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동발 리스크 여전하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1%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는 좀 낙폭 크죠. 5%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좀 괜찮나 하는 종목들이 좀 보이긴 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지수는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일부 시총 상단에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3,000당 제약이 선두에 앞서서 그냥 시장을 좀 버티게끔 합니다. 6% 넘게 올랐고요. 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2차 전지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HLB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삼천당 제약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한 내용 조금 더 볼게요. 기대감이 아직도 크더라고요. 이제 황제주에 올라섰고 코스닥 시총 1위에 딱 앉았는데 그 위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되고 있다면서 만약에 이것이 먹는 인슐린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면 어나더 레벨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마만큼 올랐죠? 네, 올해 들어서 4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려감도 분명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기대, 큰 우려 이렇게 반반에 놓인 채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삼천당 제약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버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ES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로봇에도 배터리 사용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셀 3사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대목에서요. 오늘 시장도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하거나 혹은 좀 덜 하락하거나 이랬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물론 이제 다른 이슈도 있었겠지만요. LG엔솔이 저기 아래 대장인데요. 4% 가까운 상승으로 41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흐름입니다.
나프타 관련주들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프타 수급이 지금 멈춤 상태라 이제 큰일 났다. 산업계도 그렇고 우리 실생활에도 문제 있고 이제 뭐 종량제 봉투 아니라 일반 봉투도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최근이었지 않습니까? 탈플라스틱 관련주, 뭐 종이, 목재, 뭐 포장, 재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제 들여온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온 겁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후쯤에 들려왔고 오늘 밤 저녁쯤에는 이 나프타 27,000톤이 충남 공장에 이제 도착을 한다고 해요. 물론 평소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하던 그 양을 견뎌본다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한 3, 4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량이라고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라는 이 뉴스에 내일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종목들은 이제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속해 있지 않은 종목들이 태반이라서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점검해 보시죠. 네, 관련주들 이렇게 이름 올렸고요. 펄어비스, 네. 강했죠. 하락률 상위 종목 이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다. 점검을 하면서 월요일장 어떤 분석 가능한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박태준 위원, 이재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발 리스크의 시장은 또 불안합니다. 장중한 때 코스피는 5,200선 아래로 밀리고 원달러 환율은 1,920원대 위로 올라서고 또 어지러운 흐름의 연속입니다. 박태준 위원님, 시장 어떤 분석 가능합니까? 어지럽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어지럽고 골치 아프고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뭐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면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4월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은 갖고 있지만 섣불리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언제 마무리가 되고 특히나 지금 전쟁 관련 이슈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유가도 급등을 했고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받아들여야 되는 양 말씀해 주신 대로 장중에 1,520원을 또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나와줬습니다. 시장은 다만 최악의 경우가 이미 오전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양시장 모두 양봉을 이끌어냈다라는 즉 저점에서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다는 점이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고 이제 3월이 내일이면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4월 달에 나름대로 좀 추스리는 그런 흐름이 또 월 초반에는 좀 나와주면서 작년도에도 이 3월 말부터 4월 한 초반까지가 굉장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제 홍해에도 일단 이 봉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하지만 지난 3월 초반에 대한 어떠한 그런 변동성보다는 좀 잦아드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4월에는 일단 이런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뭐 2월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한 더욱더 이제 어려움이 확산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추스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우위를 점치고 있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했던, 그러니까 2월 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시장의 주도 종목이 확실하게 존재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코스닥은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도 계속해서 바뀌고 또 주도주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3월 들어서면서 좀 바뀌는 역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구글 터보컨트에 대한 악재도 있겠고 다양한 또 주가의 하락에 대한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지금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또 알지노믹스 코롱 티슈진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현재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여주면서 이 바이오의 흐름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나름대로 코스피 대비 강한 하방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4월 달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잦아든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단을 통해서 월요일 날 빠지면 화요일 날 반등한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무조건 강한 어떤 하락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좀 기다리면서 매수도 매도도 천천히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관망 전략이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4월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3월보다는 좀 더 이런 지정적 충격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서 섣부른 매매보다 예단에 의한 섣부른 매매보다 당분간은 시장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유리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폭락 뒤에는 폭등의 흐름이 계속 연속해서 나왔기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야 라는 어떤 기대 뭐 이런 부분들로 섣부르게 감정적인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외인들이 2조 5천억 원을 팔고 나갔네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판 거 다 더해봤더니 1조 9천억 원, 거의 2조 원. 거의 삼전닉스 다 팔고 나가는 물량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외인들의 매도 흐름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 삼전닉스 엄청 관심 갖고 거의 고점 부분에서 많이 그냥 뛰어드셨거든요. 그렇죠. 괜찮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던 날도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내려가던 날도 팔았고. 네. 그거의 이제 주요 원인은 환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1,516원 20전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예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400원대만 해도 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을 법했는데 지금은 이제 1,500원대가 넘었기 때문에 물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유노멀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1,400원대 중반까지도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1,500원대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이나 어떤 그런 주식의 시장의 어떤 체질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 같으면 이게 벌써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톱의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언제까지 밀릴 것이냐 이렇게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란발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거기서 빅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러니까 강력하게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저점에서 서서히 이제 횡보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정말 진전이 있어서 극적인 협상이 나오거나 또는 해협 봉쇄라도 풀게 되면은 거기에서 급반등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빅 이벤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산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인이 먼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해도 충분하지 않나.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횡보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만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폭격을 갖다가 미루고 이런 내용들도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먹혔지만 지금은 이제 전혀 안 먹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갈수록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장기전에 의해서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3월 달에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고 3월 달 내용이 반영돼서 4월 달에 나왔을 때는 아마 그 물가 인상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거를 예상해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전쟁을 조금은 조기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큰 폭의 낙폭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섹터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터보컨트 때문에 지난주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만 실제로 이제 터보컨트가 상용화될지 이것도 의문이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악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오늘 그리고 전날까지 해서 양봉을 두 번이나 띄우면서 일단 60일선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이랬을 때 이제 60일선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60일선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우상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하락, 일시적인 이탈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는데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보다는 관망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오는 거 또는 횡보관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이 어떠하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곳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늘 이제 시작은 크게 부각되던 덜 부각되던 또 중심에 놓여 있는 주인공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태준 위원님의 인사이트부터 볼게요. 히트 어떤 걸로 준비하셨을까요? 코스닥 이끌어갈 큰 형. 계속 코스닥 시작에 대한 어떤 이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꾸준히 수주 전부터 이제 외치고 계신데요. 답은 뻔한가요? 바이오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시총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삼천당제약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큰 형님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가 이상하리만큼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못 올라오고 있죠. 삼천당제약으로 하여금 1위 자리를 좀 빼앗긴 이후로 좀 충격을 오래 받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또 삼천당제약이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오고 또 충분히 10만큼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에는 확실한 대장주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대장주 큰 형, 둘째 형이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의 새로운 형님이 강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야 어찌 됐든 간에 이 코스닥에 있는 대형 바이오 이슈가 없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삼천당제약이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롱 티슈진이라든가 또 알지노믹스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의료 AI 쪽에서는 로킷 헬스케어가 또 다양한 또 이슈를 통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 시장의 유동성이 일단 코스닥을 향하고 있다. 특히나 ETF, 액티브 ETF가 또 최근에 상장이 되면서 유동성도 강화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 연기금의 또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또 확대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도대로 코스닥이 그동안에 좀 상당히 위축되었던 그런 흐름들이 최근 일단 이런 혼조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큰 폭의 내림세를 3월 달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생체기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코스닥이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 어떤 흐름이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월 달에 AACR이라든가 미 암학회라든가 또 5월 말부터 6월 초반까지 가장 큰 또 암학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열리는 아스코, 미 임상종양학회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플랫폼 또 오늘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처럼 이런 이슈에 의한 대형 바이오 특히나 제가 강조해드리는 역사적 시고를 돌파하는 대형 바이오단의 흐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해드린 대로 두 종목을 먼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입니다. 삼천당제약. 이 종목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가 끝이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꼭지,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120만 원이 넘는 그런 현재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24만 원부터 해서 지금 120만 원까지 약 400%가 넘게 주가가 좀 크게 오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걸 확인하고
되돌림 시점에서 빠져나와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내 돈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 알지노믹스입니다. 4월 달에 열릴 AACR에 대한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거래 없이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알지노믹스는 지속적으로 거래 없는 날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바이오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실 두 종목에 대한 어떤 팁이, 투자 팁이 전해져서요.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삼천당제약 알지노믹스 점검을 했고요. 다음 인사이트도 한번 볼게요. 이재상 위원께서 준비하신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힌트요. 커지는 ESS 존재감. 이것도 정답 딱 알겠는데요, 오늘은? 배터리네요, 위원님. 네, ESS. 지금 이제 우리 이 실상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로봇에도 이제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터리 쪽 사이트가 이런 섹터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년보다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AI로 인한 그런 ESS의 대형 공급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중심의 그런 수주가 계속해서 대형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그런 어떤 배제를 하는 그런 미국의 지금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빈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쪽이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SS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삼성 SDI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삼성 SDI가 거의 한 3주 동안의 횡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대비하면 거의 벌써 200%나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반기 내내 우리가 저평가된 섹터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 SDI는 전반적으로 이 ESS가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포스코 피처엠도 오늘 이제 61선을 돌파하면서 서서히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자장치 수요가 계속 급증하면서 그리고 또 LFP 양극재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 뭐 이렇게 두 가지 회사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태양광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수렴이 다 끝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톱티어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초격차 기술력 그리고 밸류체인의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이 3대 축 경영 효율까지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아직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를 보겠는데요. 대명에너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대명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ESS 시공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상한가 임박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갭상승해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대명에너지가 지금 이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는 적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들썩이는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관심권에 넣어둬야 할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2차전지 ESS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를 또 들어봤어요. 자,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였고요. 이제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박태슬 위원님의 첫 종목으로 태웅부터 볼 텐데요. 최근에 위원님 이 종목 점검한 적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 있다라는 말씀으로 기억을 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후로 이제 상승을 또 이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서요. 위원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태웅 AS를 또 준비를 한 이유는 지금 다시 신규로 매수해도 괜찮다. 또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원전,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단조 부품 또 나름대로 이제 조선 기자재단으로도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최초에 제가 3월 10일 날 추천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와서 오늘 재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관심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이 종목은 6만 원까지의 어떠한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3월 20일 날 58,800원까지 찍고 조정을 지금 거래 없이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채 30만 주도 되지 않는 정규시장의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도 지금 아래에서부터 양봉을 시연하는 즉 마이너스 7%에서 강보합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은 다시 한번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 거래량에 준하는 다시 한 번의 대량 거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6만 원까지 어떤 가시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된 태웅 살펴봤고요. Y바이오로직스 점검하겠습니다. 시장은 출렁이는데 이 종목은 물론 출렁이긴 하나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오지를 않고요. 버팁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사실 3월 달에 신고가 돌파한 종목군도 추천해드렸는데 2월 달 또 1월 같이 이렇게 수익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상승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는 다소 좀 부진한 이유. 하지만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시장의 안정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신고가 돌파 종목이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3월 16일 날 소개를 시켜드렸던 Y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중항체까지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 달 미 암학회에서 아마 대규모의 어떤 빅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차분하게 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래량을 좀 보이면서 이 종목 4만 원까지의 목표가 1차 목표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Y바이오로직스까지 봤어요.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부광약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 종목 이제 포트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뒷날 1박 2일 만에 상한가 한번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한번 상향 조정시켜 주신 것이 9,900원이었는데 9,890원 이 정도면 목표가 이제 도달했다고 봐도 무관한 숫자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로 됐다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10원 차이로 이렇게 목표가를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만 9천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예사가 일단 11,000이죠? 11만 아니죠? 네, 11,000. 네, 11,900원이고요. 예사가 일단 네. 문드백에서 그 기술 이전료를 받았는데 그 전부터 이미 예사가 오늘 요즘에 그 본업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거래일제 계속해서 거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충분히 돌파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11만 9천 원으로 상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1,900원. 네, 11만 9천 원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화끈하게 올려주신다고 해서 11만 9천 원 계속 이렇게 눈 띄용하고 있었습니다. 11,900원. 우리 시청자분들. 네, 수익 한번 극대화 하시는 전략 한번 더 가져가 보시죠. 부강약품 너무나 짧은 시간 흐름 좋고요. SGC 에너지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목표가 한번 이제 올려잡고 저희 보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이 종목 지금 현재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미 이제 목표가를 7만 9천 원. 사실은 오늘 상향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좀 분위기를 좀 봐서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다시 상향 시켜드려도 될 것 같다. 어쨌든 이 회사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데
아마 수요일쯤이면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시켜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새로운 종목 추가하러 가겠습니다. 박태준 위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2월 12일 날 취소했던 셀비온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이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요.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2025년도까지 이 전립선 암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인데요. 10년 후에는 44조 원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방사선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더 이 반응률이 좋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머크 키트루다와 지금 현재 병용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대가 좀 커진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오늘 거래를 크게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4만 원 기존의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4만 3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면서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 2만 2천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비온 다시 한번 저희 한번 눈여겨봅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도 볼게요. 위원님은 어떤 건가요? 네, DLENC를 가져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란이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런 재건 사업에도 이 DLENC가 참여할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이 회사가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SMR 쪽에 지금 관련된 미국 회사의 X에너지에다가 2천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인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했을 때는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건 이슈 저희 또 한번 눈여겨봐야군요. DLENC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무료 방송은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3월 달에 손실을 봤던 것을 이제 좀 추스려서 수익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아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손실 극복의 기회로 4월 달을 맞이하자. 앞서 말씀드린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알지노믹스 같은 대형 바이오 중심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오늘 박태준 위원, 이재상 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3월의 끝자락이잖아요. 4월을 준비해야 할 타이밍 됐어요. 이분과 함께 좀 그림 좀 예쁘게 그려가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3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4월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네. 위원님 왜 이 월말쯤 되면 네. 다음 달은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라는 시그널들 주시잖아요. 좀 긍정적인 신호들 안 보여요? 네. 한 3월달 제 예측이 틀렸어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 네?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야속하죠. 그런데 이게 시장은요, 우리 기분대로만도 안 되는 거고. 그럼요. 그렇죠? 네. 주식은 참 냉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레벨업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럴 때는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오늘 많이 힘드시죠? 이제 뭐 또
좋아질 거예요. 뭐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시청자분들 기분도 좋아지고, 아이고 저 사람 그래도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었고, 거기에서는 정면 돌파해서 여러분 앞에 외람되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주식은요, 절대 감성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좀 제 시황이 틀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미 2월 달부터 시장은 꼭 이란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너 여기서 진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마. 잘못하면 너 크게 다쳐. 이걸 이미 예고하고 있었어요. 뭐가요? 바로 기술적 지표요.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는 주가가 오르면 항상 스토리텔링, 어떤 스토리텔링? 긍정적인 거, 좋다,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코스피가 말이지 지금 6,000포인트 갖고 8,000포인트 간대. 삼성전자가 23만 원 돌파했으니까 30만 원 간대. 소위 말해서 장밋빛 전망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럴 때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요불급이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저번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항상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때 그랬을 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소연이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수가 밥 먹여주냐고. 맞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왜 정면 돌파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했어요. 오늘 좋은 정보 스페셜 데이라 해서 네. 제가 딱 3종목을 픽해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S&T 에너지, 하나가 또 WCP, 또 하나가 여기 뭐였냐면은 좀 새로운 종목인데 여기에 나옵니다. 뭐였냐면 매주였어요. 새로운 종목. 두 종목이 시간에까지 10% 이상 올랐고, 네. 그다음에 또 한 종목도 참 좋았고요. 다 목표가 일수했어요. 이게 바로 시장 탓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소연이는 그게 뭘까요? 어려운 자연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물론 전체 시장이 시장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종목이. 네네.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3% 빠져있는 장에서도 10% 이상 나오는 것은 그걸 해내는 게 뭘까요? 우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저 인생을 역전시킨 건데 오늘 그걸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참 누구나 다 로망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한 매매에서 성공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월달 좋대가 흥분해서 개인 투자했는데 돈 쌓아두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이제 아침 방송 출연해서 증권사 근무하시는 모 차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장사가 잘 된대요. 왜? 뒤늦게 돈 쌓아들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저는 5만 원 깨졌을 때 매수를 했더니 그때는 보지도 않던 분들이 이제 막 좋아서 이제 흥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기업이 나빠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가는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다음부터 탄력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그 과열을 시키는 꼭 어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한 매매는 항상 앞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마법의 황미끼는 아까 말씀드린 그걸 다 잡아줘요. 제가 오늘 시간상 그걸 말씀 못 드리는데 S&T 에너지 음봉 5개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뭐가 있냐면 매주가 있죠? 그 다음에 WCT, CP, 이 차트를 보십시오. 다 눌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저점 맥점을 쉽게 포착하고,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난 개인투자도 진짜 안타깝다. 이 신고가 타령, 신고가 급등 차트 쫓아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무조건 다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쪽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크게 먹을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도 나처럼 이러시는 분들 옆집 아저씨로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오르면 그때 환호성 오르면서 쫓아다니죠. 근데 저점 잡아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나요.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준다. 다시 한번요.
황금 맥점 마법이 왜 그러냐.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 뉴스에 나오기 전에 저점 맥점을 잡는데 신기하게 급등 나와요. 지금부터 그럼 황금 맥점 전략이 몇 가지 전략이 있느냐? 10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가지 전략을 하면, 야, 나 돈도 잃고 뭐 이것저것 지금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뭐 10가지 전략 언제 다 공부해. 딱 하나만 보십시오.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저기 변방에 있는 여러 채 그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전략 중에서 딱 하나만 하시자고요. 뭐예요? 오늘 거기서 공부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상위 5%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이 자리? 이건 바이블입니다. 이때 뉴스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근데 황금 맥점 여기서 잡아서 다이렉트로 40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오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때 이거 이제 에로쿠스 이렇게 종목인데 그때 뭐 대선 전에 아이고 저출산 대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엮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자리는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론에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늘 급등 차트를 유인하는 이런 방송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 매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기하죠? 자, 에코프도 똑같아요. 봐봐요. 넘버 5예요. 이것을 제가 아침 방송에도 들고 나가서 just in time. 다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자금 내에서 빨리 just, 그러니까 적시에 매수해서 기회를 취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보실래요? 양양은 패턴. 이때 여러분들 매수하기 힘드시죠? 이게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급등 나왔죠? 이것도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양양 패턴 배우는 거예요. 제가 구정 딱 그날 2월 18일 날이에요. 밤방송에서 방송 출연한 게 아니고 그 무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게 너무 좋은 종목을 내가 발굴해가지고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싶다.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신기하게 급등 나오죠. 이게 바로 찐 상한가라고요. 여기 선점해서 여기서 바로 꼭 17% 이틀 동안 17%가 올랐고, 아니 이틀 프로 17%가 안 좋은 작은가요? 다 보시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3% 5% 먹고 감사하게 막 쓰시고 그러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찐 수익이고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 매수하시면 잘못하면 아프기 쉽죠. 그러니까 항상 하면서 저점 매수가 답이다. 또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황금 맥점 넘버 5다. 또한 보실래요? 최근에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의 특수금속 납품하고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그때 서킷 브레이크다고 난리 났을 때예요. 보세요. 양양음이죠. 저는 실전 매매에서 이때 시간의 배팅을 했습니다. 얼마요? 36,300원에. 그러면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이건 여러분께서 보기가 힘든 자리였죠. 제가 참 외람되지만 아마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나오는 이런 맥점을 잡는 게 대한민국에서 시스템이 많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래했던 56%나 오르더라. 이게 바로 찐 상한가다. 올랐을 때 3% 5% 먹고 나이스 브라보 외쳐되는 상한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헥토파이낸스도 똑같아요.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넘버 5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양양 이때 해서 이것도 다이렉트로 52% 오르더라. 참 신기하죠? 이것이 여러분 다 공부하는 순간부터 야, 내가 그동안 진짜 뉴스 스토리텔링이 나의 귀를 자꾸 유혹하고 내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게 했지만 별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이 진가를 좀 아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RF 머트리얼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평선 밀집이요. 양양음이죠. 이때 누가 삽니까? 별로 안 사죠. 우리는 이럴 때 공략, 그 다음날 또 양양패도 또 나와요. 이 황금빛처럼 넘버 5예요. 5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68%나 올랐네요. 또 하나, 이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으면 좋죠. WCP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WCP는 뭐냐면은 원래 2차 전지 분리막을 하는 회사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ESS 분리막까지 해요. 그러면서 삼성 SDI 납품을 해요. 내용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맥점 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실래요? 양양. 제가 여러분께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실 거야. 야, 나 오늘 돈 내려서 말이지. 기분도 안 좋은데 저 좋은 정보 연마탱이 나와서 말이야. 썰할 데가 없는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기분 맞춰드릴까요? 토닥토닥 아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계절성이 많이 나실 것 같으면 저 100만 번, 1000만 번 엎드려서 여러분께 아이고 이렇게 유무해드립니다. 주식은 총수 없는 전쟁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못 보는 자리였죠.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왜? 늘 이럴 때 뉴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맥점만 알려주는 찐 수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할까요? 예. 좋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종목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라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알지노믹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매수 가격 대비 상승은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 뭐 이 종목 많이 이제 노출된 거 아마 이제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일찌감치 우리 이제 선점에서 한번 좋은 성과가 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다시 한번 분석한다면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죠? 제가 지금 알지믹스 하기 전에 약간 서운하다 생각했어요. 저 원고에서 빠진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럼 마저 챙기고 갈까요?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네네. 로켓 헬스케어는 제가 이게 못 띄운다 하더라도 한번 수속을 띄워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건 여러분들 그 맥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바로 네. 골든 포인트였어요. 근데 로켓 헬스케어 우리 손익회님 아시죠? 작년을 빛낸 두 종목이 있어요. 그쵸. 하나는 프로티나 500%가 넘었고 그렇죠. 오늘 제가 이거 2시에 황미끼하고 아침 방송 때 이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900% 올랐어요. 오늘 신고가예요. 얼마까지? 15만 2천 원까지. 여전히 근데 그것도 강하네요. 넘버5였어요. 이거 좀 빠져서 좀 서운한데 그거 한번 넘버5를 보세요. 프로틴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보시자는 거예요. 자, 제약바이오에서 제가 작년에 뭘 봤냐. 의료 AI에서 프로틴화가 탑픽이었고 오가노즈에서 대장이 바로 뭐였어요? 흐름을 보시자는 거예요. 로켓 헬스케어였어요. 로켓보스는 인공위성 회사가 아니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뭘 보시라고 그랬지? RN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일라이 릴리가 거기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라이 릴리하고 그 레퍼런스를 갖는 게 바로 알지노믹스예요. 이제 배우셨죠? 그러니까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레벨업을 보시라고요. 자,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아까 제가 스피어를 이렇게 양양 패턴에서 했다고 그랬죠. 제가 아침에 이날 거의 하한급 근처 맞고 아침에 들고 나간 게 좋은 정보 공방 코너에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94%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AS 이 시간에서는 47%지만 이게 바로 자스트 인타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살아있네요. 계속 재료가 나오고 있어서 목표가 30만 원으로 업사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흐름 너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새로운 종목 저희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선정되어 네, 있을까요? ESS에서 네, WCP 아까 이제 오늘 또 우리 이제 목표가 일수해서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네. 편입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SS 분리마가는 회사고요. 삼성 SDI하고 공급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6만 원인데 너무 많이 내렸네요. 지금 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요. 목표가 16,000원, 선제가 1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무료 방송 이어질 텐데요.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무료 방송에 앞서서 저는 정말 우리 겐트 옆집 아저씨로서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보실래요?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 쏠리면서 극복하세요. 이게 겐트들이 다 그냥 뭐랄까 그 겁도 없이 달려들 때가 거의 꼭지인 경우가 많아요. 자,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좀 전에 보셨죠? 여러분들 뉴스 따라서 고점에서 하나를 추천한 게 없냐? 우리가 공략한 게 있는지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하고 또 하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진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는 거예요. 오를 종목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시면 반짝반짝 하는데 또 효과까지 주는군요. 이거 오를 종목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무방은요. 아까 세 종목 어려운 가운데서 큰 수익을 났거든요. 마법의 황백기 찐 상한가에 제가 초대를 할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일 멋진 종목 함께 하시죠. 저희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